안녕하세요. 원피스 조아입니다. 밀짚모자 해적단 선장 루피는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를 꺾고 원피스 3대 세력 중 하나인 바다의 황제 사왕이 되었습니다. 루피가 사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악마의 능력과 패기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피는 패기와 악마의 능력을 기어 시리즈로 바꿔서 자신만의 전투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루피의 기어 시리즈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루피가 처음 기어 시리즈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로빈을 구하기 위해 NES 로비에서 CP9과 전투할 때였습니다. 가장 처음 등장한 기어 시리즈는 바로 기어 세컨드입니다. 기어 세컨드의 원리는 혈관의 피드를 빨리 활동하게 만들어 신체 능력을 높이는 도핑 기술입니다. 외형적인 변화는 몸이 살짝 붉게 변하고 몸에서 증기가 올라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루피는 기어 세컨드를 사용하면서 공격할 때는 Z라는 기술명을 사용할 정도로 모든 기술의 스피드가 평상시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합니다. 기어 세컨드 상태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술은 Z 피스톨과 레드호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Z 피스톨 기술을 떠올리면 피가 2년간 수련하고 샤본디 제도에서 파시피스타를 Z 피스톨 한 방에 부셔버리는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강력한 임팩트를 남겼던 기술입니다. 그리고 레드호크는 트라팔가 로우와 합동 공격으로 도플라밍고에게 처음 데미지를 넣던 장면이 기억에 오래 남는 명장면입니다. 기어 세컨드의 단점은 피가 빠르게 돌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와 수명이 단축될 위험이 있는 기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루피가 기어 세컨드를 사용하던 원피스 1부 때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강해져 동료들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루피는 기어 세컨드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서 NES 로비에서 CP9 로브루치와 전투가 끝나고 몸이 움직이지 않아 죽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릴러 바크 에피소드에서 바소류의 쿠마에게 전멸 위기에 놓였을 때 조로가 루피 대신 죽겠다고 하자 쿠마는 루피의 피로도를 몸 밖으로 꺼내 조로에게 견디게 했습니다. 이때 조로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던 걸 생각하면 기어 세컨드는 신체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 기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어 세컨드의 단점은 공격은 빠르긴 하지만 묵직함이 없다는 지적을 도플라밍고에게 들었습니다. 루피도 알고 있던 단점이기에 펀치력을 키우기 위한 기술은 기어 서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루피의 기어 서드는 뼈풍선이라고 불리는 거대화된 신체를 통해 적을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기어 서드 또한 NES 로비 에피소드에서 처음 사용하게 되었고 CP9 로브루치는 팔만 거대화시킨 기술이라고 얕잡아봤지만 뼈 자체를 키운 공격이기에 펀치력이 상당히 강한 기술입니다. 외형적인 변화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체가 거대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루피가 패기를 익힌 이후에는 기어 서드 상태에서 무장색을 둘러서 적에게 강한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필살기성 기술이 되었습니다. 기어 서드 상태에서 대표적인 기술은 엘리펀트건 그리고 그리즐리 매그넘이 있습니다. 엘리펀트건은 기어 서드 상태에서 무장색을 두르고 한 손으로 펀치를 날리는 기술입니다. 그리즐리 매그넘은 양손을 뒤로 뻗었다가 앞으로 뻗어 상대를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기존 사용하던 고무고무 바주카랑 비슷한 공격 형태인데 기어 서드 상태에서 무장색을 두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어 서드의 단점은 사용시간에 비례해 몸이 작아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부 시점의 이야기고 루피가 레일리와 수련을 끝낸 2부 시점에 들어서는 몸이 작아지는 반동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에 레일리와 2년간 수련하면서 단점을 극복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작아진다는 단점은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신체가 커진 만큼 스피드는 상당히 느리고 빈틈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가 빠른 상대에게 정타를 넣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입니다. 루피는 와노쿠니에서 효고로와 수행하면서 익힌 방출형 무장색 패기를 통해 고무고무 레드로크라는 기어 서드 상태에서 무장색을 두른 공격으로 카이도에게 선제 공격을 성공시키며 사왕 카이도에게 데미지를 입히는데 성공하고 옆에 있던 빅만까지 당황시킬 정도의 파괴력을 보였습니다. 루피가 도플라밍고와 전투에서 기어 세컨드와 서드론을 못 이길 거라고 판단한 이후 2년간 수행하면서 익힌 기어 포스를 처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어 포스는 무장색 패기를 팔에 두른 이후 근육에 공기를 불어넣어 근육 풍선을 만들어 고무의 탄력을 극대화시킨 공격 형태입니다. 기본적인 형태인
형태인 바운드맨부터 탱크맨, 스네이크맨까지 형태를 변경하면서 변신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어포스는 팔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상태에서 고무의 탄력과 장력은 그대로인 상태로 단단함은 몇 배로 끌어올린 기술이라 기존 기어 시리즈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가진 형태입니다. 도플라밍고는 루피의 기어 시리즈를 보면서 세컨드는 빠르지만 묵직함이 없고 서드는 느리고 공격할 때 빈틈이 많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기어포스 바운드맨을 처음 봤을 때 우스꽝스러운 외형이라고 비웃다가 엄청나게 파워업된 루피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기어포스 상태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술은 콩건과 리노슈나이더, 킹콩건 등이 있습니다. 콩건에 맞은 도플라밍고는 진지하게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킹콩건은 도플라밍고를 리타이어 시키는 공격이 되었습니다. 리노슈나이더는 와노쿠니 전투에서 키드 해적단 킬러가 카이도에게 잡아먹힐 위기 때 리노슈나이더를 통해 카이도에게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도플라밍고에게 리노슈나이더를 사용했을 때 도플라밍고 굴욕자를 만든 걸로 유명한 기술입니다. 바운드맨 말고 탱크맨을 사용했을 때는 빅맘 해적단 3장성 중 한 명인 크래커와 전투에서 사용했던 변신 형태입니다. 탱크맨으로 변신하기 이전에 비스켓을 상당히 많이 먹어 몸이 부풀어 올라있을 때 변신한 형태라 체격이 엄청나게 커진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어포스 스네이크맨으로 변신했을 때는 빅맘 해적단 부선장 카타쿠리와 전투 때 처음 선보인 변신 형태입니다. 기존 바운드맨 때는 스피드가 느리다는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변신이기에 카타쿠리와 전투 때 상당히 빠른 공격으로 깊은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기어포스의 단점으로는 많은 양의 패기를 소모하게 되어 10분간 패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의 전투 불능 상태가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신체가 극도로 강화되지만 10분 이내에 적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본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기술입니다. 실제로 도플라밍고와 전투에서 처음 기어포스를 사용했을 때는 10분 이내에 도플라밍고를 끝내지 못해서 회복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콜로세움 전사들이 도플라밍고를 막아주지 않았다면 루피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와 전투에서도 기어포스를 사용해서 카이도를 밀어붙였지만 역시 10분이 지나고 전투 불가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카이도의 바람에 루피는 카이도에게 먹히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다행히 조로가 지켜줬기에 살 수 있었지, 만약 카이도가 조로에게 공격받지 않았다면 루피는 죽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10분간 전투 불가능이 된다는 단점 때문에 필살기로 사용하는 기술이 기어포스이고, 변신을 했을 때 상대를 제압하지 못하면 본인이 역으로 죽을 수 있기에 리스크가 굉장히 큰 기술이라 생각됩니다. 루피의 기어 시리즈 마지막 변신은 바로 기어 핍스, 악마의 열매 능력 각성을 통한 변신입니다. 원피스가 1997년 연재를 시작해 2022년이 돼서 처음 공개된 고무고무 열매의 능력 각성인데, 이게 초인계 능력이 아니라 사람 열매 모델 니카라는 악마의 열매였다는 사실이 25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루피가 니카 능력을 각성하니 동물계 능력 각성인 신체 변화와 강화, 그리고 초인계 각성 능력인 주변 사물에 영향을 주는 것까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사기적인 능력이 되었습니다. 루피가 니카 각성을 하게 되면 각성 능력자답게 루피와 접촉한 물건은 고무의 성질을 띠게 되는데, 루피가 카이도에게 먹혔을 때 몸속에서 루피는 부풀어 올랐고 카이도의 신체도 고무 능력에 영향을 받아 부풀어 올랐습니다. 오로성은 이 열매를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루피가 기어 핍스 니카 각성에 도달하게 되면 손에 닿는 동안 고무로 변하기에 카이도를 가지고 줄넘기도 하게 되고 번개를 잡아 던지는 등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어 서드처럼 신체 부위를 키워서 공격이 가능한데, 기존 서드 때보다 몇 배는 클 정도로 큰 주먹을 만들어 카이도에게 날려 사왕 카이도를 리타이어 시켰습니다. 그리고 팔 같은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몸까지 거대화시키는 모습도 선보였습니다. 루피가 기어 핍스 니카 각성을 하게 되면 신체적인 특징은 머리도 옷도 새하얗게 변하게 되고 웃는 얼굴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은 해방의 드럼 소리처럼 울리게 되는데, 이건 조이보이와 연관이 있다는 작중 거대 코끼리 조우를 통해서 언급되었습니다. 사기적인 기어 핍스 니카 각성에도 약점과 단점은 존재했습니다.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무고무 능력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찌르기와 배는 공격에는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성 능력 자체가 아무리 사기적이라고 해도 물체에 닿아야 능력이 발동되기에 카이도는 루피의 기어 핍스 니카 각성을 보고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얻어맞았지만 능력을 파악한 이후 카이도는 루피에게 카운터를 넣어 아무리 능력이 강해도 능력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기어 핍스 니카 각성을 하게 되면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큰 것처럼 묘사되었습니다. 작중 루피가 각성이 풀릴 때 굉장히 늙은 것처럼 축 늘어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다시 각성 모드로 들어갔지만 기어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사실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루피가 사용한 기어 시리즈는 세컨드부터 핍스, 니카 각성까지 총 4단계가 있습니다. 과연 원피스 결말까지 새로운 기어 시리즈가 추가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